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 숨진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생떼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벌써부터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범야권 6개 정당이 이번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정황이 담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의 녹취 파일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장외 집회에 이어 오는 19일 차상병 순직 일주기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파일의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특검법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민주당에선 여당의 새 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를 지켜본 뒤 다음 달 재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태권도장에서 4세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태권도장 관장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이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위층에 태권도장이 있는 한 건물 앞, 멈춰선 구급차 안으로 들것이 실려 들어갑니다. 구급차 뒤로는 출동한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기 양주시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접수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숨을 멈춘 4살 아동을 들쳐업고 의원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이 상태를 보니까 맥박이랑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진행을 시작을 했죠. 소방당국은 아동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이 아이를 학대해 벌어진 일로 보고 병원에서 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2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쥐어 있었고.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관장은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당시 태권도장은 다른 유치부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권도장은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를 보면 수업했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시 모습이 촬영된 태권도장의 CCTV 화면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이송된 직후 관장이 영상을 삭제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해서 매트에 넣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관장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오늘 낮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화물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이문영 기자입니다. SUV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팡 소리가 나면서 그 연기랑 막 사방으로 퍼지듯이 나가더라고요. 화물차 2대가 이렇게 잠깐 쓰셔가지고 안에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그걸로도 진압이 안 되고. 오늘날 12시쯤 인천 연수구의 국도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대피하며 2차 사고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속도가 나지 않아 내렸고 엔진룸에서 불을 발견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수원시 북수원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도 불이 났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보이고 소방차들이 달려왔는데요. 옆에서 그냥 터질까봐 좀 걱정하면서 빨리 지나갔어요. 소방당국은 바퀴에서 불이 시작돼 엔진룸으로 번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인천 서구 한 교차로에서는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좌회전을 하던 1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휴일을 뒤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쏟았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 입구에 흙탕물에 잠겼던 가전제품과 가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집까지 들어찬 잔해들을 분주히 삽으로 퍼내고 못 쓰는 물건들은 수레에 담아 나릅니다. 한낮 30도를 넘는 폭염에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사람들은 복구의 손길을 쉬지 않습니다. 주말 휴일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산시청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습니까? 망가진 가구와 흙탕물로 아수라장이 됐던 집안은 봉사자들의 손길로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복구가 막막했던 주민들은 힘을 냅니다. 연탄이 그냥 이겨져가지고 그냥 삽이 안 들어가고 그냥 그러는데 군인 양반들이 와가지고서 치워줬어요. 고맙지요. 고마워. 인근의 또 다른 마을. 무너진 제방에 모래 자루를 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 집중호우에 제방 350m 구간이 붕괴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밀려온 돌과 모래로 주변 논이 초토화됐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복구 작업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다음 주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그냥 넋을 놓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지냈는데 처음 있는 대재난이어가지고요. 한편 지난 10일 새벽 충북 영동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에 대한 소방당국의 수색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요즘은 비 소식에 집에서 우산을 챙겨 나갔다가 펴보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며칠 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던 서울엔 고작 1.6mm의 비가 내렸고 반대로 전북엔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 양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기후변화로 날씨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에 예상된 비의 양은 최고 120mm. 그러나 이틀간 기록된 강수량은 고작 1.6mm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전북은 최고 예상치 120mm의 2배가 넘는 244mm가, 충남도 예상보다 100mm 이상 많은 260mm의 호우가 떨어졌습니다. 반복해서 날씨 예보가 빗나가자 시민들 사이에선 기상청을 향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산 항상 챙기고 다니는데 또 막상 나가보면은 좀 있으면 해 뜨고. 예보를 확인하고 산책을 좀 안 가면 해가 뜨고. 기상청은 국내와 해외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과 실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보를 내놓습니다.
평소엔 90% 넘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장마철엔 70%대까지 낮아집니다. 올해는 특히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번번이 통과하면서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는 막대한 수증기를 공급하며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부릅니다. 이번에 군산 어청도에 1시간 동안 146mm나 쏟아진 비는 500년에 한 번꼴로 올 만한 폭우였습니다. 또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충돌해 대기의 불안정성마저 키우면서 예보 난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더욱 국지적으로 변하고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집중호우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모델이 예측하기에는 점점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차인진입니다. 후보 사퇴 요구를 거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를 다짐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든든한 뒷배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대선 패배를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경합주 미시간의 지지 열기는 아직 뜨거웠습니다. 반색한 바이든 대통령은 힘있는 목소리와 손짓으로 화답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자신의 대안 후보에 대한 저평가도 처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사퇴론을 일축한 직후에도 당내 공개적인 사퇴 요구는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화상으로 면담한 자리에서 대놓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의 돈줄을 쥔 최대 후원단체는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면 당장 우리 돈 1,230억 원의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nd I am in 1,000% support of the policies I've seen prosecuted in the last 3.5 years, and what job Joe Biden wants to do. Unfortunately, I don't think Joe Biden can do it. 특히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등을 돌린 데 이어 민주당 내 지분이 여전히 강력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대선 패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동맹들의 움직임이 이제 물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도 민주당에겐 압박입니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나토 회원국 관리들은 회의장 밖에서 트럼프의 측근들과 접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겁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8월 7일로 가장 빠릅니다. 민주당으로선 그 안에 새 후보를 뽑을 수 있겠냐는 한계, 그 뒤에 바꾼다면 오하이오주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대회에 출전하지도 않은 선수에게 수상 메달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신종 사기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경남의 복싱 꿈나무들에게 실제로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수상한 복싱 대회,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는 경남의 스포츠 꿈나무 5천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복싱 종목에 출전하려던 한 중학생은 개인적인 사유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뒤 학교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회에서 3위, 동메달을 받았다며 상장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우리는 못 받겠다. 학교 측에서 대기를 해라. 참가도 안 했고 체중도 안 쟀는데 왜 이 상장이 나오냐. 의미 없는 상장이라 대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죠. 알고 보니 이 학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도 출전하지 않고 3위에 입상했습니다. 참가도 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준다는 거는 승부 조작이거든요. 애들은 미래를 위해서는 꼭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생 체육대회 입상자 명단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두 선수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복싱 종목 운영은 경남복싱협회가 맡았습니다. 수리사 사고든 어떤 간에 저희들 불찰로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는데 우선부터 해명을 하고. 대회를 주최했던 경남교육청은 대회 운영과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불명예를 씻겠다며 정부가 어제부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의무화된 자살 예방 교육.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3초간 멈추겠습니다. 초중 고교와 공공기관부터 30인 이상 민간 기업들까지 연일회 이상 온라인이나 대면 교육을 받게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 의무 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살 예방법 시행령에선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600여만 명이라던 대상자 규모는 700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직 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속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정부가 자살 예방 교육을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는 셈이고 사업 규모는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지만 1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자료 개발과 강사 양성,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은 같다고 판단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우리 음식의 인기가 높은데요. 자연스레 한식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고추장과 간장, 이른바 K소스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잇따라 우리 장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봉마르시에 백화점. 식품 코너에 익숙한 포장이 눈에 띕니다. 간장과 고추장, 된장입니다. K푸드 한식의 원천인 이들 장의 고향은 전남 담양입니다. 길게 늘어선 천여 개의 장독들. 매년 10월쯤 잘 씻은 해콩으로 메주를 빚어 말린 뒤 이듬해 1월에야 장을 담급니다. 이렇게 건지면 이것은 된장이 되고 이 물은 간장이 되는 거예요. 간장하고 된장하고 동시에 되는 거죠. 그렇게 1년간 숙성시키면 간장, 5년이면 진장이 됩니다. 장맛이 더 좋아지고 상하지 말라는 뜻에서 독대에 금줄을 둘렀는데요. 이 백지 버섯은 빛을 반사해 벌레가 꼬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유럽의 셰프들이 일부러 찾아와 직접 장을 담그기도 했는데 이들에게 장독은 숙성을 기다리는 와이너리의 오크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유명한 셰프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이제 장의 힘이에요. 장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게 만든 우리 전통장이 파리의 유명 백화점에 잇따라 선보인 건 5년 전부터입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현지에선 고추장에 떡볶이나 비빔밥 같은 한식을 손수 만들어 먹고 유명 음식점에선 참신한 요리 개발에 간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점도 관심을 끄는 요인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한 4,800만 불 정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이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약 50% 정도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아마존에서도 이른바 K소스를 쉽게 살 수 있는 요즘. 전통 장류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57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82조 원 넘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질문해온 손석희 앵커가 11년 만에 MBC로 돌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상대는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대표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토론 프로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질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없는 질문을 해온 손석희 앵커. 그가 또 한 번 물음표를 던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 오랜만에 MBC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온 MBC 스튜디오.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입니다.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분, 달리 표현하면 가장 논쟁적인 인물. 긴장되십니까? 당연히 긴장되죠. 이 선생님 일 자주 안 뵈야 좋은 건데. 시작부터 직구를 던진 손 앵커. 매장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와 음식의 맛, 본사의 관리 문제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뭘 좀 해주길 바라는데 걱정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좀 덜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백 대표 역시 적극적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저희 입장은 사실 그거와 좀 약간 다르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만사 중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손 앵커는 앞으로도 4차례 더 세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변화하는 미디어로 김태호 PD와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손 앵커의 물음에 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은 4년 전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공언했지만 건물만 지은 채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개원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전망대 최유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첫 현지 시찰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 공장에 이어 의료기구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치과용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각종 의료 장비도 시연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북러 밀착으로 이런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최근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병원 건설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병원 설계와 장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북한 보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주요 의료시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낙후된 의료 시스템 개선은 북한의 수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약 9천 개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엑스레이 같은 기본 진단 장비조차 없는 곳이 많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의사들이 이제 문진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장비가 없다 보니까 장비들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이렇게 환자를 진료를 보는 거예요. 김정은 집권 이후 류경 안과병원이나 옥류 아동병원 등 현대식 병원을 새로 짓고 2020년 3월엔 세계적인 규모라 자랑하며 평양 종합병원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은 적대 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짚으시며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구람없는 형세를 과시하는. 하지만 그해 10월 완공하겠다던 목표와 달리 건물만 지은 채 4년째 개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대북 제재로 첨단 의료 장비 수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해열 진통제 같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평양 종합병원 최첨단 장비들까지는 미처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한에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올해 안에 평양 종합병원을 개원하고 해마다 현대적 종합병원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매해 다른 도들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들을 건설하고 시군들에도 온전한 병원들을 꾸려. 러시아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평양 종합병원 개원은 시간 문제고 낙후된 의료 시스템도 현대화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세계 각국의 CT나 MRI, 특히 유럽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 경제적 차원을 넘어
의료 분야까지 러시아와의 강한 밀착을 통해 북한은 이 속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내정 이후 거센 비판에 부딪혔던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는 대신 서면 결의를 통해 속전속결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홍명보 울산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던 축구협회. 이후 전력 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의 폭로성 발언을 비롯해 박지성과 이영표 등 2002년 월드컵 멤버들까지 나서 선임 과정의 정당성 등을 지적했지만 공식 절차는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를 진행했고 23명 중 21명이 홍 감독 선임건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결의는 차기 이사회 개최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 인사에 관한 사안이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거센 비판 속에 선임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홍 감독은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선임 철회나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달 말쯤 대표팀 감독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진 홍 감독은 조만간 유럽으로 출국해 후보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야구에선 두산 시라카와가 이적 후 첫 등판에 나섰지만 천적 삼성을 상대로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SSG에서 두산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라운드에 나서며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시라카와. 초반 삼성 타선을 잘 틀어막았지만 수비 실책으로 점수를 내준 뒤 제구력이 흔들리며 4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두산 타선이 초반 리드를 안겼습니다. 1회 김재환의 시즌 17호 석점포를 앞세워 기세를 올린 가운데 4실점 후 헤드샷으로 퇴장당한 원태인은 데뷔 후 처음으로 1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유독 삼성만 만나면 작아졌던 두산은 맞대결 6연패 탈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키움의 도슨이 첫 타석부터 2루타를 날리고 댄스 세레머니를 선보입니다. 도슨은 이어진 안타에 홈으로 파고들었지만 NC 박건우의 완벽한 송구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3회엔 박건우의 안타성 타구를 도슨이 기가 막히게 낚아채며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SSG의 최정은 기아전에서 시즌 23호 투런포를 터뜨리며 홈런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파리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실전 무대에서 3위를 차지하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두고 모나코에서 열린 마지막 실전 무대. 우상혁이 2m 28 2차 시기에 나섰는데요. 가볍게 성공합니다. 어퍼컷 세리머니와 함께 포효하는 우상혁. 곧바로 2m 31의 도전을 이어갔지만 다리가 바에 살짝 걸리면서 아쉽게 3차 시기까지 실패했는데요. 결국 개인 최고 기록 2m 36에 못 미친 2m 28의 기록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르심과 템베리 등 경쟁자들이 불참한 이번 대회에선 뉴질랜드의 해미 시커가 2m 33으로 우승하면서 올림픽 메달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는데요. 우상혁은 내일 프랑스 파리에 우리 선수단 사전 캠프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주춤했던 장맛비가 오늘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의 모습인데 이렇게 CCTV 화면에서도 먹구름이 몰려온 게 보입니다. 또 제주 산간도로는 벌써 비에 젖어서 이렇게 차들이 조심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위성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제주도로 접근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빗줄기가 강해지겠고 자정을 전후해서 부산과 여수 등 남해안에도 매우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제주 산지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내일 새벽을 기해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그밖에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10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는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얼마나 강하게 올지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대 70mm, 남해안은 시간당 50mm, 대구 등 경북 남부는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시간당 강우량이 30mm를 넘기면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밤에도 또 이러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